지역화폐 인천 이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 제도 개선과 카드 이용사 초과 이윤, 공공 전환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언급됐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태전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우리 지역의 부동산 현황 살펴봤습니다. 인천시의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 K바이오 랩허브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의 가입자 수는 약 230만 명, 캐시백 효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산 소진 문제로 캐시백 요율이 낮아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배경, 캐시백 요율과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은 지난 2018년 발행됐는데요. 발행 당시 캐시백 요율은 4%였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여건을 생각해 지난 2020년 캐시백 요율을 10%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예정됐던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캐시백 1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막대한 예산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조만간 인천 이음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시민들과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든 겁니다. 네, 지금 이 인천 이음의 캐시백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산이잖아요.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 거죠? 네, 맞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10조 3,510억 원, 거래액은 11조 8,5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사용된 캐시백 예산만도 8,84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인천시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액수라고 합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인천 이음의 가입자 수는 234만 7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인천시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인 점을 생각하면 3명 중 2명 이상이 인천 이음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늘어난 사용자만큼 예산도 늘어나겠죠. 인천 이음 예산이 2019년에 729억 원이었는데 2021년 3,434억 원으로 약 370% 늘어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발행하는 상품권과 달리 가입자들이 사용한 만큼 캐시백을 지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정부가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 이음을 지속하기 위한 개선책도 좀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인천시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제도를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은 이제 기존 인천 이음 캐시백에 추가로 1에서 5%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주는 업소들인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가맹점들과 이제 상생 협약을 맺어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전체 가맹점으로 이제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캐시백은 유지하면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여겨볼 부분은 인천 이음 운영사의 초과 이윤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인천 이음 운영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금융수수료와 카드 제작비, 인건비와 시설 장비 이용료 등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인천 이음 결제액은 약 4조 1,600억 원인데요. 결제 수수료만 약 420억 원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투자 비용 등 일부 운영 비용은 비공개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인천시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운영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상생 캐시백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 멈췄던 경기도 체육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용인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이번 대회는 도체전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사전 경기가 열리는 용인예술과학대 비정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구 예선부터 결승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AI 중계 시스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따르는 비대면 관람 수요에 대응하고 AI 스포츠 중계를 도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경기를 중계하여 경기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중계 시스템은 여러 개의 렌즈가 장착된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중계차나 대형 카메라, 다수의 촬영 인력 등이 없어도 신속하고 현장감을 살린 방송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중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등의 경기 장면이 업로드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AI 중계가 적용되는 종목은 축구와 배구, 농구, 야구 등 4개 종목입니다. 전문적인 스포츠 중계와 같이 실시간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거나 세리머니하는 선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기능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4개의 렌즈가 경기장을 4등분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큰 화면으로 만들고 거기서 공과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16:9 풀 HD 영상을 추출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송해주는 기능이 일체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중계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일반 촬영 장비를 활용해 중계됩니다. 이번 AI 중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평소 TV 등에서 볼 수 없었던 경기 모습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농구 관계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유튜브나 그런 채널로 실시간으로 저희 경기를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경기도 많이 진행되고 사람이 많이 못 모이는데 저희 그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비롯한 35개 경기장에서 경기도 각 시군을 대표하는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9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세한 현황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서울 25개구 모두 다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것은 3년 6개월 만에 지금 전 지역이 다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낙폭이 적었던 데는 강남 3구 지역이고요. 그중에서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다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휴가철과 그 여름 비수기 기간입니다. 게다가 이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급급매 위주로는 소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위권 아파트 10억을 넘어간 지역들이 다 마이너스 1억에서부터 2억까지 가격 조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급매가 나온다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와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기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9년 3개월 만에 하락폭이 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기 지역에서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해까지는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송도, 인천, 연수구 위주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경기나 인천 지역 쪽에 봤을 때 인천 지역에 추가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기조가 하락세로 돌아선과 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과의 낙폭을 조금 봤을 때 인천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0.1%까지 약 0.0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살펴보게 되면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공급량에 대해 이것이 많은 것이 문제지 내부 지역 자체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은 조금 희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8.16 대책을 놓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윤 후보자일 때부터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내놨던 공약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요. 공급에 대한 공급량을 최대한 더 빠르게 늘리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이득분을 조금 많이 돌려주는 데 위주로 조금 촘촘하게 계획이 변경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신도시라든지 신규 공급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량을 약속한 부분은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빅스텝 이후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시장의 온기를 좀 내비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이런 금융 기조와 그리고 이런 것에 맞물려서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2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1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약 2,300명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5명 발생했는데요.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460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4.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9.7%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0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약 1,600명 감소한 수치로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망자도 24명 발생했는데요.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6,654명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9.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8.9%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시의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기업의 창업을 특화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앞서 중기부는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인천을 사업의 최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는 국비 등 모두 2,7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의장단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이 늦어진 만큼 당초 29일 예정돼 있었던 임시회 일정을 나흘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8기 김포시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또 이번 회기 동안 민생 현안이 담긴 제2회 추경 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이번 추석 연휴 생활 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위한 시민 불편 제로 청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으로 부천시 자원순환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첫날과 마지막 날인 12일에 생활 쓰레기를 특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기간 소각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도 함께 가동합니다. 부평 남부 노인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종합학교 부지에 자리한 부평 남부 노인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노인들의 여가 문화를 위한 코인 노래방과 탁구장, 당구장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현재 30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13개의 자율이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부평 남부 노인문화센터는 지역의 노인 문화 인프라 확충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건립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